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1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후반기 제1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집행부 임원들에 대한 인준과 함께 후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11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후반기 1차 정기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의 새로운 임원진과 이사장단을 중심으로 제16대 새 집행부의 소개가 이어졌으며 후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가 각각회는 6월달에 시작하는 외대 EMBA가 있고요. 7월에 저희들 차세대 발전 기금모금 골프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진신범 회장의 후반기 이사진 소개와 경과 보고로 이어졌으며 정책위원장 이명석 퀸즈 한인회장이 이번에 오픈한 공식 웹사이트 소개와 앞으로의 웹사이트 활용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의 후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이사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으로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올해는 6월 달에 있는 EMBA 외국어 최고 경영자 과정이 있고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의 후반기 사업계획으로는 한국외대 EMBA 6기 모집이 있을 예정이며 오는 6월 27일 개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차세대 발전 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도 개최하고 9월부터는 6번에 걸쳐 유명 교수를 초빙해 리더십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H마트 그레인넥점이 개점 3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5일까지 동서양의 음식과 문화의 만남이란 주제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H마트 그레인넥점이 개점 3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5일까지 기념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개점 1년이 돼가는 H플라자의 활성화를 위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란 주제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만남의 장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한식과 일식, 중식, 서양식까지 각종 브랜드의 상품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저렴한 가격에 판매됩니다. 음식과 문화를 통한 동서양의 만남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약 40여 가지의 프리 시식 코너와 또 재미있는 게임을 통한 푸짐한 상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함께 손잡고 오셔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레인넥 지점은 한국 고객님은 물론 외국 고객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저희 지점을 방문하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행사에는 떡, 부침개와 김밥 등 무료 시식 행사가 이어지며 30여 개의 아시안 대표 슈퍼메사 시식 및 특가 세일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한 제기차기와 커프 윷놀이, 풍선 터뜨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와 함께 H마트 1분 평가 듣기를 실시하여 H마트 장단점 등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플러싱 루즈벨트 스트리트과 컬리지 포인트 블루버드가 교차하는 곳에 대단위 아파트 복합단지인 스카이뷰 파크가 들어섭니다.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오는 6월 오픈할 예정입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입니다. 플러싱 루즈벨트가와 컬리지 포인트 블루버드 교차로에 건축된 스카이뷰 파크가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6월 오픈 예정인 스카이뷰 파크 내에는 3개의 아파트 단지와 4에이커 규모에 달하는 스카이뷰 커먼스와 함께 78만 5천 평방피트의 주상복합 쇼핑몰인 스카이뷰 센터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스카이뷰 파크의 건축 부분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건설한 회사가 맡아 맨해튼 특유의 높은 건축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투자관리그룹인 오넥스가 대량의 인력과 자금을 투자해 스카이뷰 파크를 인수했습니다. 오넥스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모펀드 기금 중 하나로 총 42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연매출 360억 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It really has a multiplier effect on the local economy because it creates a tremendous number of jobs, it creates a tremendous number of places for people to work, for people to eat, for people to live and enjoy the community. 스카이뷰 파크는 올해 7월부터 15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FHA 인정 후 현재 연방저당권협회의 인가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 부동산 건설회사와 플러싱 지역의 여러 대출회사와의 협력으로
구매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스카이파크뷰의 한인들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릴 그 한인 마케팅 담당을 맡은 홍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스카이뷰 파크가 플러싱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급주가 주목됩니다. K는 뉴스 주혜진입니다. 뉴욕시 한인 인구가 10년간 만여 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12일 발표한 2010 인구조사 뉴욕주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뉴욕시 5개 보로에 거주하는 한인 인구는 지난해 4월 1일 기준으로 총 96,741명이었습니다. 이는 인구조사에서 자신을 한인으로 표기한 주민의 기초한 집계로 10년 전에 86,473명보다 불과 1,268명이 늘어난 것이며 비율로는 11.9% 증가입니다. 1990년도 당시 69,718명이던 뉴욕시 한인 인구가 2000년에 24%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입니다. 특히 브롱스와 스태튼 아일랜드의 한인 인구는 크게 줄어든 반면 맨하탄은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인 1.5세와 2세들의 전문직 진출에 힘입어 81.4%의 폭발적인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맨하탄은 10년간 한인이 8,835명 늘어 주내 전체 카운티 가운데 수적으로도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아시안 커뮤니티 복지 예산 확충과 공정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안 인권 단체 연대회인 12% and Growing은 11일 뉴욕시청 앞 공원에서 제3회 연례 아태 주민 권익 옹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시정부의 공정한 복지 예산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12% and Growing은 이날 집회에서 뉴욕시 내 아시안계는 전체 시민의 13%에 육박하고 있으나 사회복지 예산 배정은 0.25%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불공평한 예산 책정을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비영리 단체나 프로그램에 대한 시의회 지원금 역시 전체의 1.4%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이어 리치필드 학군에서도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리치필드 학군의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최근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에 대해 논의를 갖고 채택 여부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위원 중 한 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위원회 측의 설명입니다. 김영덕 위원장은 11일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리치필드 학군이 이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고 현재 협의 중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이 교통티켓 뇌물 스캔들로 시끄러운 가운데 일부 경찰이 티켓을 무효화해주는 대가로 프로야구와 프로미식축구 경기 관람권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브롱스 지역 경찰 6명은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티켓을 무효 처리해주는 대가로 $400 상당의 뉴욕 양키스 야구 경기 프리미엄석 관람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맨하탄과 퀸즈 지역 경찰들도 주행 위반 티켓을 없애주면서 뉴욕 매치 경기 관람권과 뉴욕 자이언츠 관람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에 대해 경기 관람권은 호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일 뿐이라고 뻔뻔스러운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선 사고 복구 작업 중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13일까지 열차 서비스를 축소 운행할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의 불편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LIRR은 지난 8일 이스트리버 터널에서 발생한 엠트랙 열차 탈선 사고로 9일부터 20편 이상의 열차 운행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탈선 사고로 차단된 이스트리버 터널 정비 공사로 당초 11일까지 축소 운행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승객들의 불편도 커지게 됐습니다. LIRR은 예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13일까지는 복구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운행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한국어로 운영하는 언론사의 방송시설을 재외선거 운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세계 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곤 의원은 11일 재외선거 운동을 하는 데 있어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라며 재외 동포들이 자주 시청하는 매체는 해외 현지 동포들이 운영하는 동포 언론사이므로 이들 매체를 활용한 재외선거 광고 및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퀸즈 공립도서관과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분관 시설이 대폭 개선됩니다. 뉴욕주 하원 도서교육기술위원회 소속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11일 주정부가 공립도서관 개보수를 위해 $1,4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면서 퀸즈 공립도서관 플러싱, 베이사이드, 자메이카 등 3개 분관에 $130만 달러의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플러싱 분관은 $43만 3,786달러를 지원받아 도서관 출입구를 보수하고 대여 시스템을 현대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3,000 스퀘어피트 규모의 공간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입니다. $35만 691달러를 지원받은 베이사이드 분관은 내부 보수 공사와 경보 시스템 설치에 사용할 계획이며 자메이카 분관은 기계 및 전기 시스템 공사를 위해 $56만 4,038달러를 받게 됩니다. 맨하탄 32가 한인타운 도로가 20여 년 만에 전면 재포장 공사를 끝내고 새 단장됐습니다. 파톨길이란 오명이 붙었던 32가 도로는 지난달 18일 기존 아스팔트를 갈아낸 데 이어 11일 포장 작업을 끝마쳤습니다. 도로 곳곳이 깨끗하게 포장돼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도 깨끗해진 32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세너제이 주립대학 주차 건물 내에서 10일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가해 용의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11일 이번 사건이 대학 내 주차 건물의 5층에서 일어났고 가해 용의자와 피해자 2명은 서로 알고 있는 사이라고 전했을 뿐 사건 동기나 숨진 사람들이 이 대학 학생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재 3만 명이 재학 중인 이 대학 역사상 학내 총기 사건으로 사망자들이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교수들과 학생들은 경찰관의 현장 도착 후 30분 이내에 이번 총기 사건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 버지니아텍 총기 사건 후 마련된 긴급 고지 시스템에 서명한 사람들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이 일부 상원 의원들에게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 사진들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의원은 11일 지난 2일 사살된 빈 라덴의 시신 사진 15장을 직접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노프 의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빈 라덴이 사망한 직후 촬영된 사진들이 매우 섬뜩하고 소름 끼쳤다고 전했습니다. 인호프 의원이 본 사진 석장은 빈 라덴의 시신이 은신처에서 아라비아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으로 옮겨진 이후 촬영된 것입니다. 이 사진들은 이슬람교 방식으로 장례를 앞두고 깨끗해진 빈 라덴의 시신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인호프 의원은 확실히 빈 라덴이라는 데 대해 아무런 의심이 없다며 사진상의 시신은 빈 라덴이 확실하며 그는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예멘과 소말리아의 알카에다 지부가 오사마 빈 라덴 사살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잇따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영사관을 노린 테러가 발생해 보복 공격이 이미 가시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예멘에 근거를 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는 빈 라덴의 사망 이후 성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11일 경고했습니다. 한국전 당시 전사한 미군 장병이 61년 만에 신원이 확인돼 고향 땅에 안장됩니다. 미 국방부는 1950년 11월 북한 평안분도 운산군 인근 구룡강 전투에서 실종됐던 1기갑 사단 1기갑 연대 소속 프리모 카나부치 상병의 유해를 확인해 코네티컷주 고향 마을에 12일 안장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 사령부는 지난 2000년 북한과 공동으로 운산군 일대에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 카나부치 상병을 포함한 최소한 5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국방부는 유해 발굴 뒤 그동안 치아 감식과 DNA 조사를 통해 카나부치 상병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전 당시 실종돼 생사나 유해 신원이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미군은 7,997명에 이릅니다. 오늘의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어이주 리치필드 학군이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을 추진하고 있어 한인 사회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리치필드 학군의 한국어가 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게 되면 뉴저지에서는 지난해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에 이어 두 번째 한국어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12일 저녁 오후 8시 리치필드 고등학교 강당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데 대한 최종 탄반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리치필드 교육위원회 켈리 PTG 행정관은 그동안 위원회에서 한국어를 외국어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리치필드 지역은 한인 학생들이 많은 학군인 만큼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질 경우 한인 학생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PTG 행정관은 한국어가 정규과목으로 정식 채택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위원회는 교육위 재편성 회의 이후 한국어 정규과목 도입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해 교육위원 투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리치필드 지역에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교사 2년치 연봉인 약 10만 달러로서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와 한인 커뮤니티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리치필드 초중 고등학교에서 각각 2개 반을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어의 제2외국어 채택이 확정된 뒤 세부 내용이 조정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은 지난해 러커스 대학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원지연 교사가 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에 따르면 리치필드 학군의 학생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42%, 중학교는 34.7%, 고등학교는 28.7%가 각각 한인 학생들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부터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팰리세이드 파크 고교의 경우 한국어 반수가 오는 9월 학기부터는 총 5개 반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8학년을 위한 한국어 반과 9에서 12학년을 위한 한국어 3반 등 2개 반을 증설해 모두 5개의 한국어 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12일 오후 리치필드 고교 강당에서 실시되는 한국어 정규과목 채택 찬반 투표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 한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채택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5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갤러리 코리아에서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원의 공식 공모 프로그램인 2011 Call for Artist에서 당선된 작가들의 두 번째 전시로 현재 뉴욕에서 왕성히 활동 중인 한인 패션 디자이너 그룹인 D2에 소속된 디자이너 24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그룹전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한인 최대 밀집 거주 지역 중 하나인 퀸즈 지역에 2011년도 제3차 순회영사 활동을 6월 9일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내 열린 공간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해 관련 서류 지참이 요구되며 이날 주요 업무로는 여권 발급 신청,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과 국적 관련 업무 등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킹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던 미주 한인 청소년 재단이 지난 10일 3기 졸업식 및 4기 모집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지원서는 5월 15일부터 재단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지원서와 성적표를 동봉해 6월 30일까지 재단 사무국으로 우편이나 이메일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대상은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그레이터 뉴욕 에리어 지역 학생들입니다. 4기의 활동 기간은 9월부터 내년 5월까지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11 한국영화의 밤 세 번째 시리즈로 한국영화의 숨은 보석 찾기 시리즈를 선정해 민용근 감독의 해와 동을 오는 10일 트라이베카 시네마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2010년부터 한국영화의 밤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뉴욕 주류 관객들에게 다양한 시각으로 한국영화를 소개해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5월, 6월에는 최근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거나 소개돼 작품성을 인정받은 한국 영화들을 모아 상영합니다.
뉴욕 트리니티 고교 11학년에 재학 중인 윤혜성 양이 지난 9일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 의회 미술경연대회 지역구 예선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윤 양의 작품은 내년까지 뉴욕 제15지역구 대표로 워싱턴 미 의회 의사당에 전시될 예정이며 윤 양은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 미술경연대회에서 선발된 학생들과 함께 6월 하순 워싱턴의 미 연방의회를 방문하도록 초청받았습니다. 또 윤 양은 금번 랭글 의원실 미술대회 수상에서도 미국 내 수천 명의 경쟁을 거쳐 선발되는 학예 예술 장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됐습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1000개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전적으로 이 책을 읽는 이들의 몫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책은 수기 형태의 에세이로 읽을 수도 또 소설 형태의 문학작품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친밀한 이웃의 일기라고 간주할 수도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읽든 이 책은 읽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와 다시 말해 삶의 중요한 하지만 이미 충분히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희망과 긍정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목요일 KN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